주거침이 하지 못하는,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를 저희가 해주는 기구거든요.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그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대기업 현대차가 어떻게 이 원칙을 무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끈질기게 취재한 사회부의 박민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알박기 집회. 이게 그러니까 다른 집회 못하게 미리 선점해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회를 원래는 이제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하기 전에 미리 1년치를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본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오너 일가의 집 앞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앞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다른 어떤 단체들을 이용해서 집회 신고를 해놓는 상황. 이걸 알박기 집회라고 할 수 있죠. 박 기자가 현장 취재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현대차 그룹 본사 앞인데요. 어깨띠를 두른 남성들이 집회하고 있죠. 임직원 결의대회라고 신고된 집회인데요. 근데 이제 그냥 서 있습니다. 구호도 없이 점잖게 서 있습니다. 앞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집회들을 줄이자는 계도 차원에서 우리가 회계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다. 이 상황은 11월에도 이어집니다. 남성 몇 명이 서 있죠. 우산 뜬 채 서 있습니다. 집회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은 맞는데요.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키고 집회를 미리 한 거예요. 현대차 직원이세요? 아니, 저희는 쉽게 말해 가짜 집회를 하고 있다. 네, 가짜 집회죠. 네. 그러니까 저 가짜 집회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노조가 굉장히 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조가 이제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집회를 하면 사실 굉장히 곤란을 겪으니까 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집회인가요? 그냥 네. 뭐 현대차 직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용역 선점이군요, 선점만 하고 자리만 잡아놓는 네. 거니까 사실상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집회를 할 수 없게 저렇게 이제 막고 있는 겁니다. 네. 박민철 기자가 잠입 취재했는데 실제 그 용역업체에 들어갔어요? 취업을 한 거예요? 아, 저희가 먼저 제보를 받았는데 네. 그 제보를 받고 용역업체가 어딘지를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업체에 지원을 해봤습니다. 네. 면접을 지원했는데 합격을 했고 며칠 뒤에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잠입 취재를 위해서요. 면접 당시의 화면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영어 경기예요. 지금 현장으로 잡고 있는 게 현기차 본사 딱 두 개를 잡고 있어요. 노조 사람들이 현대기업 본사에 와서 뭐 하겠어요? 시위를 하겠죠. 근데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하게 되면은 현기차에 피해가 와요. 얘네가 좋은 자리를 잡기 전에 저희가 선점을 해요. 용역업체 관계자가 다 이야기해버리네요. 그렇죠. 핵심을 다 이야기해버리네요. 네, 저거 면접 때. 누가 봐도 불법인데. 네. 그래서 바로 출근해서 출근 어디로 했습니까? 출근은 그 7시 반, 아침 7시 반에 현대차 본사 앞 양재동 양재동에, 사옥으로 네.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왔죠. 네. 몇 명이나 서 있던 거예요? 갔더니 일단 제가 갔을 때는 그날은 3명이 3명. 정문 쪽 앞에서 서 있었고요. 네. 네. 저희도 곧바로 가서 그렇게 몇 명만 해도 집회라고 인정이 되나 보죠, 그죠? 소수만 해도 충분히 그렇군요. 인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다른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네. 정문 앞에서 서 있으면서 네. 못하게 막는 거죠. 네. 방해를 하고. 잠입 취재한 그 현장 화면 더 보겠습니다. 저렇게 어깨띠를 두르고 가만히가 계시는데도 보안팀이 너무 혼나는 것만 보면 혹시 잘 하셔가지고
현수막도 펼치고요. 뭐 할 건 하네요. 사진도 찍는데 저게 이제 정상 집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밤새 늦게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대신 해주는 게 있거든요. 현대기아에서는 시설물 관리밖에 못하니까 나머지를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그죠? 몇 시간씩 하는 겁니까? 뭐 24시간 계속 합니다. 근데 쭉 서진 않고요. 박 기자는 얼마나 서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토탈 합쳐서 12시간 서 있었고 네. 교대로 2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쉬고 2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쉬고 해서 24시간을 채우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뭐 합니까 저기서 서서? 그냥 계속 서 있는 계속 거죠. 서 있는 서 겁니까? 있고 네. 가끔씩 시킬 때 저런 거 현수막 하고 사진 찍자고 할 때 현수막 펼치고 사진 찍고 뭐 그 다음엔 계속 그냥 서 있습니다. 일당 얼마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렇게 24시간을 하면은 네. 14만 원을 준다고. 네. 알겠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 말이 자체 보안팀이 법적으로 하지 네. 못하는 걸 우리가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실 명백하게 불법인 게요. 자체 보안팀이 하게 되면 이제 경비법 위반 문제가 있거든요. 네. 뭐 경비원이 경비업무 벗어나 행위하는 건 불법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외주를 해서 용역업체가 와서 저걸 대신 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저거는 사실 말이 집회지 실질적으로 경비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렇군요. 그렇죠. 네. 노조가 와서 노조가 저기서 집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네. 사실상 경비 쓰는 거죠. 저게 지금 집회입니까? 집회 형식을 빌어서 집회의 이름을 빌은 네. 경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이 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헌법상 권리를 악용해서 저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 그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해놓겠죠, 그죠? 예. 네. 그 박 기자가 취업한 그 업체가 미리 집회 신고를 한 겁니까? 제가 취업한 업체는 아니었고 네. 그 현대차의 사옥의 보안 경비 용역 업무를 맡는 그 HDS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직원이 신고를 했더라고요. 집회 주최자는 현대차 보안관리팀 직원이었는데 네. 집회 신고자는 HDS라는 또 다른 그 현대차 그럼 그 보안 용역회사는 박 기자가 취업한 용역회사들은 그 용역회사는 그 HDS가 이제 관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을 준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일종의 불법의 외주화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꼬리를 자를 수 있으니까 한 게 아닌가로 추정됩니다. 네. 저걸 근데 저런 사전 집회가 워낙 횡행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미 지난해 11월에 현대차가 집회 신고한 건 이건 네. 집회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네. 있었습니까? 사실 이게 원래 작년 5월에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이 알박기 집회를 방치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그런 권고안을 한번 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유성기업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항하는 그런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대차 임직원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거기서 이제 몸싸움이 생기고 그쪽에서 또 이제 집회를 시도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집회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알박기 집회를 방해한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기소가 네.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데도 것처럼 지금 저렇게 박 기자가 취재해 보니까 네, 그렇죠.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버젓이 저렇게 알바기 집회를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네. 이제 하지 마라 네. 라는 취지였거든요. 결국은 이건 집회가 아니다. 경비 업무의 일환이니까 네. 집회를 볼 수 없다.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집회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내렸는데 또 계속 하고 있는 하고 거죠. 있다. 이 말. 1심, 2심, 3심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저건 집회가 아니다. 네. 경비업에 불과하고 이건 오히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불법이다라고 오히려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 기자 만약에 한 5명이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 예. 실제 진짜 시민단체나 노조가 하는 집회가 한 100명이라면 그래도 5명이서 하는 집회를 먼저 신고만 해버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점해버리면? 선점을 하면 현재는 이제 경찰에서 그걸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 우선순위는 그 먼저 신고한 단체에 있습니다. 네. 경찰이 정보과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부 네. 기자니까 잘 아시죠? 그렇죠. 예. 누가 봐도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며칠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경찰이.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기들도 이제 법적으로 현대차가 네. 뭐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손은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찰 정보과에서 그 용역업체 사장도 알 겁니다. 네. 정몽구 회장 자택에서도 알박기가 있었다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차를 이용한 알박기? 네. 제가 그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 취재진이 네. 정몽구 회장 한남동에 있는 그 회장 집 주변 골목길을 살펴봤는데 네. 차들이 몇 달째 계속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니, 박 기자는 저걸 7월부터 취재한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차들이 특정 차들이 계속 같은 장소 혹은 비슷한 장소에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차를 여러 네. 대를 좀 관리하고 시동을 걸고 점검을 하는 모습을 나중에 포착을 했습니다. 네. 자, 회장님 앞에 수상한 차들 박 기자가 계속 잠입해 있다가 지켜보다가 기어이 그 현장을 잡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지금 저 들이대죠, 저 사람한테. HDS 아니세요? 어디 근무하세요? 무직이 왜 정몽구 회장 차 집 앞에다 차를 두세요? 혹시 회사 다니시는 회사 어디신지요? 지금 공무원 준비 중이라서 회사는 안 다니고 취재진이 이 남성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자 정몽구 회장 집 앞에 500m 떨어진 사무실에 들어가는데요. 현대차 경비업체인 HDS 한남동 사무실입니다. 아까 만났었잖아요. 무직이라면서요. 여기 직원분은 무슨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직이라고 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아르바이트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지금 일단 불법 주차인지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보면 지금 불법 주차의 소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게 네. 왜 단속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것도 역시 아까 그 본사 앞에서 하던 알박기 집회와 좀 유사한 형태인 것 같아요. 차로, 네. 왜 지금 말 그대로 차로 지금 알박기를 네. 한 건데 이제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 본사에서도 있지만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도 집회를 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런 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저것도 역시 좀 꼼수를 사용해서 불법적인 소지도 굉장히 네. 다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차와 노조가 또 워낙 강성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편법으로 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막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건 민주주의의 저는 방해행위라고 보거든요. 민주주의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노조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회장이 집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집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저는 하청업체들을 이용해가지고 저것도 돈 받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박 기자, 현대차는 뭐라고 합니까? 현대차는 일단 그 사옥 앞 알박기 집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정상적인 집회다. 그리고 직원들이 네. 참여하는 문제가 없는 집회다라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숙한 집회 문화 정착을 요구한다. 네, 그러니까 집회를 하면서 성숙하게 집회 문화를 하자는 걸 요구하는 집회다 이 말이군요. 그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네. 비단 이게 현대차 그룹만의 문제는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네. 이게 최근 5년간 이게 조사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공한 내용인데요. 네.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 본사 주변 같은 경우에 총 2,232건, 이 중에 83%가 이 그 회사에서 알박기 집회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측이 신고한 잘못 말씀드렸죠. 2,232건 중에 932건.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저게 맞나요? 아니네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2,680건 중에 총 2,232건, 83.2%가 10건 중에 8건이 그렇죠. 사측이 하는 맞습니다. 가짜 그리고 집회다 이 말씀이죠. 삼성그룹은 총 1,333건 중에 983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게 73.7%가 회사에서 알박기 집회로 한 것으로 의심되는 네. 그런 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강성 노조다 보니까 현대차 노조에 대한 불편한 시선, 비판적인 시선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건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예를 들어 회사가 노조가 너무 지나치니까 편법으로라도 저렇게 막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시각도 있었고요. 현대차도 그런 입장이라든지 네.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끄럽고 하니까 네. 막아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네. 집회를 해야 하는 그 근원적인 가치를 따져봤을 때 네. 현대차가 하는 거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현대차라는 그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사회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차단해 버린다. 그렇죠. 그거를 알박기 집회를 통해서 듣기 싫은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네. 편법으로 그것도요. 예. 근데 저는 알박기 집회를 할 게 아니라 네. 현대가 정말 저런 집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나 직원들이 집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런 방식으로 문제 자체를 무시하고 네. 그다음에 목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자세가 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 우리 저런 집회뿐만 아니고 사실은 대기업 앞에 가면 뭐 좀 현수막이나 흉물스러운 여러 집회 뭐 천막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선진국 어디 가도 있습니다.
선진국 어디 가도.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보기는 싫은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불편한 경우도 많지만. 알겠습니다. 끈질긴 K라는 9시 뉴스 그 코너에서 취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취재합니까, 이거? 지금 이런 게 근절될 때까지 합니까? 근절될 때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방향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힘들었던 점은요. 직접 저 집회까지 해봤는데. 일단 현장에서 물론 제가 잠입했을 때는 얘기를 들었지만 잠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취재 루트를 거쳤을 때는 네. 일반적인 얘기 외에는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똑같은 답만 되풀이하는 그런 식이어서 네. 좀 내밀한 얘기를 쉽게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공식적인 인터뷰는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그래도 뒤로 기자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건 있잖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네.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앞에서 집회를 한 건 불가피하다. 우리들도 이 출입구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불가피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KBS 하나만 더 말씀 네. 언론학자로서 KBS 뉴스가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끈질긴 K도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예전에 탐사 저널리즘의 원형을 보여줬던 KBS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박 기자 얘기하셨듯이 지난 작년부터 이걸 계속 추적을 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노력이 이런 빛을 발하는 거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를 잘 챙겨주는 그런 코너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회 안 하는 나라 있잖아요. 집회 못하게 하는 나라, 북한 같은. 자, 박민철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